오늘은 SK텔레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최근 주가가 나쁘지가 않아요. 최근에 나스닥이랑 코스피 전반적으로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다가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SK텔레콤의 최근 주가를 보면 거의 조정을 못 받았죠. SK텔레콤은 작년도 8월부터 해서 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SK텔레콤도 조금 주가는 조정을 받긴 했어요. 근데 조정 받은 거랑 다르게 지금 주가는 굉장히 또 우상향을 하고 있죠. 바로 주가가 회복을 했습니다. 보면 이평선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SK텔레콤과 같은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 관련돼서 최근에 수요가 굉장히 높죠. 금리를 떨어뜨릴 것이다.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 그리고 배당이 높은 SK텔레콤과 관련된 그런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SK텔레콤 관련된 영상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SK텔레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중에서도 SK텔레콤 배당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SK텔레콤이 배당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관련돼서는 최근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SK텔레콤의 주주환원 정책 관련돼서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SK텔레콤이 뒤에서도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배당 성향을 거의 한 70% 정도 줬었거든요. 근데 주주환원 정책으로 배당 성향을 50% 정도 주겠다, 최소한 그렇게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50%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원래 70% 줬는데 50% 준다라 그런다면, 물론 최소한 하한선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혹시나 배당금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SKENS랑 SK이노베이션이 이제 합병한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죠.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지배구조 개편이 일어나는데 SK텔레콤이 배당을 좀 늘릴 수 있다, 배당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이 부분 관련돼서도 배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SK텔레콤 배당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줄어들 수 있을까, 이 부분 관련된 영상을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텔레콤은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일단 팩트이긴 하죠. 그리고 월봉을 보시더라도 요거는 제가 진짜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리도록 할게요. SK텔레콤은 꾸준히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배당도 많이 주고 있고, 그리고 주가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1993년도부터 해서 보면 그때부터는 일단 꾸준히 좀 나쁘지 않았었던 투자처이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때는 IT 버블이었죠. 요거를 제외하고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주가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거는 팩트이긴 하고, SK텔레콤의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은 6.5%입니다. 요 정도면 진짜 주가가 주가가 아니고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죠. 웬만한 은행주들보다 오히려 배당이 높고, 최근 들어서는 SK텔레콤은 자사주 소각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ER, PBR을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고평가 받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SK텔레콤이 배당을 잘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배당주로서 SK텔레콤이 굉장히 좋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문제인 점이, 최근에 이제 주주환원 정책 관련된 내용을 말했었는데 2014년도부터 해서 2016년도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주환원 규모를 매년 연결 기준 조정 단기 순이익의 50% 이상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환원 방법으로는 현금 배당이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 했는데, 당연히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SK텔레콤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적은 돈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소각을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그때 하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현금 배당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보시면 50% 이상인데, 근데 문제점은 SK텔레콤은 이미 주주환원에 대한 배당 성향이 거의 70%가 넘었습니다. 2012년도는 거의 80%대에 육박했고, 작년도는 70% 정도였죠. 올해도 작년도 수준으로 준다 그런다면 굉장히 배당 성향이 한 60%에서 70%대 정도로 높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70%대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50%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주주환원 정책 앞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서 좀 불안감을 가속화시키는 게 AI에 SK텔레콤이 빠졌어요. 최근 들어서는 SK텔레콤이 AI 관련주라고 묶이면서 그래서 좀 주가가 오르는 것도 있거든요. 다른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떨어지는데 SK텔레콤은 이때까지는 배당주였는데 AI주로서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주식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SK텔레콤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진심인 SK텔레콤, 그리고 AI라고 하면 지금 뭐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전반적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데이터 센터 쪽으로 돈을 진짜 미칠 듯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SK텔레콤도 최근 들어서 AI 쪽으로 돈을 진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AI에 빠진 SK텔레콤, 혹시나 AI에 투자하기 위해서 주주 환원을 줄이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과 관련돼서 조금 겹치죠. 그래서 좀 주주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한번 세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SK텔레콤은 보면 코난 테크놀로지에 600억 원을 투자한 이후에 2022년도부터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2023년도 엔트로픽에 1,400억 원 정도 투자했고, 2023년도 4월에는 스캐터랩 150억 원을 투자했고, 2023년도 11월에는 올가나이즈 55억 원, 뭐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람다 275억 원, 퍼블렉시티 138억 원, 스마트 글로벌 홀딩스 2,752억 원, 계속해서 AI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요 부분 관련돼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근데 투자하는 거 대비해서는 성과는 미미합니다. 아직까지 투자한 비용 5,351억 원 대비해서는 18.5%만 수익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요건 SK텔레콤의 IR 자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SK텔레콤이 인적 분할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AI 비전 선언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AI 쪽으로 지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거는 10억 원 단위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50억 원, 그리고 22년도에 950억 원, 그리고 23년도에 2110억 원, 24년도에 3170억 원, 굉장히 돈을 매년마다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분 투자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SK텔레콤이 AI 쪽으로 돈을 많이 쓰게 되면 주주 환원에 대한 쓰는 규모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좀 우려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는 SK텔레콤은 AI 쪽으로 뭐 어느 정도 성과는 나오고 있긴 합니다. ADAS이라고 하는 SK텔레콤이 운영하고 있는 AI 서비스가 있는데 2024년도 9월 달에 180만 명 정도의 구독자였다가 그게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는 460만 명까지 늘어났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최근에 20% 정도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매출액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오락가락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잘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회성 매출을 제외하면 뭐 28% 정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클라우드랑 데이터 센터랑 그리고 AI 서비스인 ADAT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AI 관련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사실상 이게 돈을 많이 쓰고, 그리고 실제 수익은 그렇게까지 뭐 막 늘어나고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내 몫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그래도 이번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CFO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AI 중심 전략하에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를 이어나갈 것이다. 뭔가 좀 쎄하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AI 중심 전략하에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AI 쪽으로 투자를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 높은 실적 개선이 이뤄지면 재무 구조 개선과 주주 환원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후에 주주 환원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AI 쪽으로 투자하고 난 다음 이후에 주주 환원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더군다나 좀 불안감이 큽니다. 그리고 보시면 좀 요런 이야기도 좀 쎄해요. 보면 SK텔레콤은 그동안, 이거 CFO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비교적 높은 수준의 주주 환원을 해왔지만 사실 기업 가치를 좌우하는 요소가 비단 주주 환원 규모 하나만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성장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투자자 여러분도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게 좀 쎄하죠.
아니 뭐 이런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SK텔레콤에 투자하시는 대부분 사람들은 배당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ISA 계좌라든지 아니면 퇴직연금 계좌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근데 갑자기 주주 환원도 중요하긴 하지만 주주 환원 규모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장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요거는 투자자 여러분도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니 더군다나 50%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이미 70%인데 50%라고 얘기하니까 줄이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감이 굉장히 크다. 요 점에 대해서는 뭐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긴 해요. 근데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죠. 배당 상향 50%는 하한선을 얘기하는 거지 상한선은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당하는 거는 작년 정도 수준으로 줄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줄어들고 막 그런 거는 아니다. 뭐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뭐 물론 이런 이야기는 안 하긴 했지만, 그냥 투자자들한테 당장 뭐 배당 컷 뭐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못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뭐 차후에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당장은 AI 쪽으로도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굉장히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돈을 많이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왜냐하면 SK텔레콤이 뭐 당연히 캐펙스로 3조 원 주파수 및 이자 비용 등 경상 지출로 뭐 1조 5천억 정도를 사용하면 1조 정도의 잉여 현금 흐름이 남는다고 합니다. 근데 잉여 현금 흐름에서 이제 배당이랑 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재원이 나오죠. 1조 원이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지만 7천억 원 이상 현금 배당을 하다 보니 성장 투자나 차입금 관리 차원에서 생각하면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다. 이게 좀 쎄하다.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쪽으로 돈을 쓰는 게 낫냐, 아니면 주주환원 쪽으로 돈을 쓰는 게 낫냐, 투자자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리고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SK텔레콤 위에 SK 지주사가 있죠. SK 지주사가 이제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요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에요. SK텔레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SK가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SK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말은 SK도 돈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SK가 어떤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냐면 바이오 쪽으로도 투자합니다. CDMO, 뭐 SK팜테코 이쪽으로 투자를 하죠. 그리고 제약, SK바이오팜 이런 쪽으로 투자합니다. 그리고 SK는 뭐 굉장히 많아요. 바이오팜, 팜테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쪽이긴 한데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있긴 하죠. 이거는 뭐 다른 지분 쪽입니다. 그리고 뭐 첨단 소재,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EV 뭐 이런 쪽으로도 투자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전기차 충전기, 그리고 뭐 그린 환경,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SK 지주사가 어떤 쪽으로 투자 많이 하고 있는지 굉장히 많아요. 보면 SK 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스퀘어 이런 애들은 당연히 뭐 굉장히 큰 자회사고 얘네들 스스로가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보면 SK 이노베이션 밑에 SK 온이 있죠. 돈 많이 먹습니다. SK 시그넷 있죠. 전기차 충전소 이쪽 돈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리츠도 운영하고 있죠. 돈 많이 먹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팜테코도 있고 뭐 제약 쪽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뭐 소카도 있어요. 그리고 SK 파워텍 뭐 이런 데도 있고요. 그래서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보면 플러그 파워 투자했죠. 그린 쪽입니다. 플러그 파워는 수소 쪽이죠. 이쪽이 2021년도에 1조 8천억 정도를 투자했죠. 퍼펙트 데이라고 해서 대체 단백질 이쪽도 1200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이죠. 실리콘 웨이퍼, SK 실트론 6,200억 원, 시그넷 EV 요거는 전기차 충전기 2,930억 원, 바이오 쪽으로는 지금은 SK 팜테코죠. SK 팜테코는 바이오의 파운드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도 뭐 투자했고, 그리고 그랩 차량 공유, 그랩 뭐 동남아 쪽으로 여행해보시면 많이들 아시죠. 2,500억 원 투자했고, 에누마란 쪽으로도 뭐 조금 투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SK는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근데 SK 밑에 이제 SK텔레콤이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보셔야 될 점은 원래 SK ENS가 돈을 굉장히 잘 벌었어요. SK ENS가 배당으로 SK한테 찔러주는 게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SK ENS는 이번에 SK 이노베이션이랑 합병을 하죠. SK ENS의 돈은 이제 SK 온으로 들어가겠죠. 그 말은 SK가 상대적으로 SK ENS한테 받는 게 줄어들다 보니까 돈이 많이 좀 부족할 수가 있다. 근데 SK는 뭐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SK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는 SK텔레콤의 배당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요건 어디까지나 찌라시이기 때문에 그냥 요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SK 하이닉스한테서 돈을 많이 받으면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SK 스퀘어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SK 스퀘어한테 배당을 받고 SK 스퀘어가 그 다음에 SK한테 배당을 주는 거죠. 그 말은 SK 하이닉스로부터 이제 배당 소득세 나가고 SK 스퀘어로부터 배당 소득세가 나가죠. 물론 최근 들어서는 뭐 배당 분리과세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어찌 됐던 간에 일부분은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SK 하이닉스로부터 완벽히 퍼펙트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은 이제 SK텔레콤이 어찌 보면 가장 돈을 잘 벌고 지금까지 배당을 잘 줬고, SK텔레콤으로부터 배당을 받아서 SK가 투자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SK가 투자하기 위해서는 SK E&S가 나간 마당에 SK텔레콤이 배당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말이 많습니다.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SK가 SK E&S 빈자리 하이닉스랑 SK텔레콤으로 채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근데 SK 스퀘어 때문에 이제 범퍼로 들어가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천억 배당금을 물려야 되는데 특히나 SK E&S는 SK 이노베이션 합병하면 다른 지원을 찾아야 되고 SK텔레콤이 이거를 충당을 해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면 SK텔레콤은 2021년도부터 해서 갑자기 이렇게 배당을 늘려왔는데요. 이때부터 21년도부터 SK텔레콤이 SK지주사가 투자를 많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요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거는 SK텔레콤이 AI 쪽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배당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SK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SK텔레콤이 오히려 배당을 늘려야 된다. 요런 뭔가 상충적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여튼 SK가 투자하든 SK텔레콤이 투자하든 뭔가 좀 시너지, 뭔가 성과가 나오고 있긴 해요. 사피온이라는 게 있죠. 사피온이 AI 반도체 설계 뭐 그런 쪽으로 하는 SK의 뭐 지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회사죠. 근데 사피온이 이제 리벨리온이랑 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뭐 사피온이 어찌 보면 이때까지 AI 쪽으로 투자한 그런 결정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안 좋은 점은 얘가 이제 IPO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SK그룹은 다 IPO 하는지, 이미 자회사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IPO 할 게 뭐가 있는지 또 IPO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혼 소송 여파도 있죠.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 이혼 소송으로 1조 3,800억 원 정도를 노소영 관장한테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아무리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1조 3,800억 원 정도의 돈은 당장 없죠. 그래서 대출로 마련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대출로 마련을 하면 이자가 그만큼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SK텔레콤이 배당을 많이 줘서 SK가 이제 또 SK가 배당을 또 최태원 회장한테 많이 주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을 충당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썰이 여러 가지예요. 배당을 늘릴 수도 있고 배당을 줄일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저는 SK텔레콤이 배당으로 줘서 이게 이혼 1조 3,800억 원 이게 충당이 될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최태원 회장의 개인 지분 어떤 거를 팔아서 뭐 마련을 하든지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SK투자 요것들은 이미 좀 망한 게 많아요. 망했다라고 얘기하면 SK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플러그파워 최근에 안 좋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실트론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지 않긴 한데, 그래도 SK그룹에서 반도체의 핵심은 SK 하이닉스죠. 시그넷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땐, 그리고 얘들 대부분이 스타트업이거든요. 고금리 시기에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SK가 투자하기 위해서 SK텔레콤이 배당을 늘려야 된다. 이런 것들도 그냥 무작정 생각하기만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SK텔레콤이 AI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지금보다 줄어들지는 않고 늘리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SK텔레콤을 투자하실 때 이 부분은 좀 참고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K텔레콤이 지분 74%를 가지고 지분 74%로 SK 브로드밴드를 가지고 있죠. 근데 SK 브로드밴드가 IPO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아요. 이번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CFO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IPO 계획 관련돼서 SK 브로드밴드의 본질 가치 구현과 SK텔레콤의 기업 가치 극대화를 목적 함수로 두고 최적 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IPO 계획 관련돼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추진 여부 및 계획을 구체화하고 이후 시장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IPO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SK 브로드밴드가 IPO 하게 되면 이것도 좀 SK텔레콤 투자할 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뭐 SK는 다 상장하네요. SK 브로드밴드도 IPO 하겠다 하고 사피온도 지금 리벨리온이랑 합병해서 상장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일단은 배당 수익률이 높기는 해요. 근데 AI 쪽으로도 일단 성과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뭐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참고로 SK텔레콤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투자해야 내 돈을 잃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 방면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